안녕하세요. 내수익을 부탁해 김태윤입니다. 제가 어제 엊그제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긴장을 늦추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걸 본 지인이요. 살면서 긴장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긴장하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운명적으로 우연치 않게 또 이런 문구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만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힘을 때로는 빼면서 살 줄도 알아야 된다. 매일 힘을 주면은 부러지기 쉬우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였는데 굉장한 시사점을 담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요. 적당한 긴장감 그리고 적당한 또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노력을 해야겠죠.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이고요. 4월의 마지막 금요일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5시 반 내수익을 부탁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셔서 더욱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바로 영상으로 이어지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내수익을 부탁해 출발합니다. 내수익을 부탁해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방송 중 전문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1023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싹 해결해 드립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로 빠르고 간단하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1600-2576번으로 종목명과 매수단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담할 종목이 없더라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600-2576번으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세요. 투자 유망주는 물론이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MTN톡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MTN톡 접속 방법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전화나 문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내수익을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MTN톡의 최호성 전문가님 그리고 김현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굉장히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후 1시 기점으로 해서 급락폭이 연출이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인은 사자세를 외치는 모습이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3거래일째 사자세를 연출하긴 했지만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더욱더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역시나 개인이 사자세를 외쳐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시장 더욱더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 1.68% 하락하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업종과 테마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해운주들 먼저 살펴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 강국을 천명하면서 오전 한때 해운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힘이 쭉쭉 빠지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렘데시비르의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는 설이 들려오면서 관련된 종목인 이 파미셀은 하락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났고 대체 약품으로 지목받고 있는 대웅과 산진제약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2장에서 3장으로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매수량을 더욱더 늘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해외 반출량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빨간불 두드러지는 모습이
모습이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이례적으로 아직까지는 진위가 확인이 되지 않아주면서 남북 경협주들 오전 한때 빨간불 켜면서 방위산업주와 남북 경협주들이 함께 빨간불 켜내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호성 전문가님 어떤 종목 눈에 띄셨어요? 네, 저는 이제 페노션이라는 페노션.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해운주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세계 5위 해운 강국 도약을 발언을 하면서 관련 해운주들이 오늘 좀 갭을 띄우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동시에 이제 해운 산업의 금융 지원을 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1조 2,500억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말 큰 폭의 어떤 갭 상승을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페노션도 그렇고 다른 해운주들이 대부분 다 크게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시가로 16%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요.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봉상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즘같이 정책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정책 지원에 그런 힘을 얻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빠진 부분들을 일단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을 크게 던졌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함께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다 던졌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은 거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 정책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괜히 들어가다가는 오랫동안 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도 특징주로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눈에 띈 종목은 모나리자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모나리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KF80이랑 KF94 이런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일단 오늘 정부에서 그 마스크 해외 반출 그 예외적 허용 이 부분, 이 소식이 특징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모나리자가 오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모나리자 말고도 마스크 판매 기업인 웰크론이나 그리고 KM 이런 마스크 관련주도 동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가 해외 쪽으로의 이제 수주 공시로 재차 반등세를 보였던 것과 같은 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모나리자는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가 확산된 다음에 대구시 확산으로 두 번의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재료 소멸로 마스크주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과 시장 하락으로 여파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온 다음에 다시 미국과 유럽의 확산으로 대시세가 나온 상황인데 그다음에 차익 매물 나오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소식이 부각되면서 이런 급등락이 자주 나오는 지금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이런 마스크 테마주들로 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다면은 모나리자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대략 9,000원 선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9,000원 선에서는 일단은 대략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되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9,000원 구간에서는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9,000원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전략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코로나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제부터 이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죠.
나왔어요. 6명으로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테마주를 지금 세 차례 이상 대시세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코로나에 대한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외 수출만으로는 이런 시세가 조금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흐름이 두드러진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싹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내 포트폴리오에 맛있는 수익 레시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로 숫자 1을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과 전략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많이 연락 주시면서요.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덤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되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대한광통신이요. 대한광통신이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4,180원에 20%예요. 20%요. 4,180원이요. 예.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아유, 한 1년 넘었나 봐요. 6개월이요? 1년. 1년이요.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그 이후에는 조금 하락세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최우성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좀 요즘 분위기는 좋긴 한데 요 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시청자님? 아, 요새는 조금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본전이 안 돼서 못 팔거든요. 네. 근데 언제쯤 팔 수 있나? 요새도 어제도 좀 팔고 오늘 조금 팔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나는 네. 언제쯤 본전에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차트를 못 봐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일단 안내를 드릴 거니까 나중에 댁에 가셔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그 실적과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화면상 띄어져 있는 게 재무 차트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 손익적인 부분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제 주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전에 상승도 어떤 매출과 손익적인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 이제 좀 손익적인 부분과 매출이 꺾이면서 좀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앞으로 손익적인 부분,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19년도에는 조금 실적이 좀 감소되는 부분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5G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들, 특히 시장에서 요즘 들어서 또 전망에 대해서 많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5G 산업 성장과 함께 이 개별적인 대한광통신이라는 이 종목에 대한 그런 실적도 조금은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모멘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하락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4,100원 가격 부근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4,18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격 부근대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이지만 상승 모멘텀을 또 얻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엮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1분기랑 2분기 실적 정도는 그래도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주봉을 좀 보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앞선 방송 등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지표를 통해서 또 한번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피보나치 지표를 좀 적용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가격 구간대가 좀 중요한 가격 구간대인 걸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다고 했던 그 매수가 부근대까지 해서 또 중요한 가격선을 또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종목도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또 하나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이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대에서 또 저항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대겠는데요. 요 부분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4,180원 부근에서 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오시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대한방통신이요. 단기적으로 4,180원,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가격 잘 보시면서 그 라인대 오시면은 손실 최소화하시면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지금 궁금한 건 네. 오늘 네.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그것 좀 봐주실래요? 아, 네, 수급적으로요. 수급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오히려 개인이 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주포는 기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니까요. 네, 기관의 이탈 여부를 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관의 수급과 예. 함께 그리고 4,180원 라인대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문자 게시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네요. 1,567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오늘 한번 살펴보면은 수익권에 계시네요.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그래도 0.59% 하락이 멈췄습니다. 1,675원에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일별 시세 보면은 그러게요. 사실은 저한테는 이 종목이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데 연관 검색어에 그 문제가 되었던 N번방이 나오고 또 불법 음란물 차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좀 이 종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가격 전략도 좀 부탁합니다. 김현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콘텐츠 제공 사업과 이런 영상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음란물 방지 법안 발의 가능성에 최근 버킷 스튜디오가 이런 동영상 필터링 이런 사업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 저항선으로 지금 121선 대략적으로 1,750원에서 1,760원 구간, 이 구간이 지금 저항선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선과 120선 이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를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지금 버킷 스튜디오의 최근 차트 흐름상, 주가 흐름상 이제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그때만 잠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이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 61선 구간인 1,600원 선, 이 구간이 지금 좀 많이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300원대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고 잘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겠고, 네. 만약에 버킷 스튜디오를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고 하신다면은
보면은 일단 재무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뭐 유보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 모멘텀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지만 버킷 스튜디오는 과거에 급등이 나왔을 때 이슈가 있었죠.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비덴트와 이런 그런 부분에서 버킷 스튜디오가 BT1 쪽으로 출자를 했다. 이런 소식으로 급등세가 거의 5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4월 말 이제 비덴트 관련해서 이런 빗썸 코리아 관련해서 이런 지분 인수 관련 소식이 만약에 다시 한번 나온다면 버킷 스튜디오도 동반 상승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인 이슈에 민감한 주가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버킷 스튜디오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략적으로 1,750원 구간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 하셔서 비중을 좀 적게 가지고 가시면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좀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00원 라인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600원 라인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60% 가지고 계십니다. 분할 매수 계속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그러게요.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뭐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2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오늘 2.41%, 49% 하락하면서 9만 원 라인대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대자동차 11만 3천 원이니까 지금 손실권에 계시고 있고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중이 60%인데요. 최호성 전문가님, 이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이렇게 좀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동차 판매량도 좀 많이 감소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슈가 이제 또 나왔는데 브라질 공장하고 또 울산 쪽 생산 라인도 지금 가동을 또 좀 일시적으로 더 중단을 할 거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뭐 조금 많이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생산에 대한 부분들의 차질이 생기고 수요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2분기 실적도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시장 반등과 함께 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리고 이 종목 뭐 앞으로 뭐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실 비중 60%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만약에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여기서 주가가 더 빠졌을 때 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비중을 좀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그때 빠졌다가 다시 상방으로 그런 트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혹시 제시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밑에서 주가가 더 빠졌다가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바로 직전 전고점이었던 대략 한 10만 원 가격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손실권에 계시네요.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친환경 차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10만 원 선까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시장
시장이 더 빠져서 더욱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상방으로 틀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이 있죠. 그 힌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최호성 전문가님, 이제는 내 차례다. 후발주 어택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후발주다. 그러면 순환매장인데 생각나는 게 정책주,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좀 넓게 봤을 때는 이제 정책 중고고 네. 그 안에서 조금 들어가면 이제 언택트가 되는 거고 어. 조금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전자결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요즘 시장에서 이제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트렌드 테마 안에서 선발주와 후발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발주가 처음에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가 좀 끝물로 갈수록 이제 후발주가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전자결제 종목으로 후발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브랜드계 심폐소생술사이거든요. 브랜드가 약간 조금 지지부진할 때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케팅, 광고, 홍보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맞았네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돈 잘 버는 기업이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 일단 이 기업은 이제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기업인데 일단 광고 대행사 특성상 수주를 받게 되면은 리스크 없이 바로 그 실적이나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데 일단 이 기업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중소형 기업들의 제품을 여러 차례 히트 상품으로 좀 등극시키면서 광고 분야에서는 되게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언택트 소비 심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충분히 수혜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연락 주세요. 그리고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2번, 1023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이 궁금하다, 수익 레시피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숫자 1을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과 전략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DB하이텍 매수가가 28,000원에 25%입니다. 매수가 28,000원에 비중 25% 맞으신가요? 네, 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2월 초순인데요. 2월 초순이요? 네. 2월 초순인데 시장이 빠져도 계속 견디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많이 밀렸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상승세를 타면서 조금씩 만회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김현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DB하이텍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회사 재무 상태도 좋고, 앞으로 그 이익 전망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매수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DB하이텍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요. 기업에 네.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DB그룹 계열사 중에서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인데 일단 반도체를 만들 때 그 토대가 되는 웨이퍼 생산이랑 또 빛을 그 디지털 신호로 그 변환하는 이미지 센서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제 코스피 200 기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반도체 설계 업체 그러니까 그 팹리스 기업들의 그 지속적인 수주가 이 DB하이텍의 주요 매출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네.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들에서 계속적인 그 수주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작년에는 지속적인 성장세와 함께 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 하락 여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하락은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DB하이텍을 포함한 전체적인 반도체 공장 셧다운 우려가 이런 부분이 선 반영이 되면서 과대 낙폭을 키우면서 14,000원 선까지 과대 낙폭이 나온 이후에 좀 시장 반등과 함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현재 주가는 주요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나 실적으로나 그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뭐 이런 반도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 주가 흐름에 따라 이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DB하이텍의 경우에는 반도체 비수기에도 공장 가동률이 100% 가까이 가동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형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29,000원에서 3만 원 선. 이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익 매물 출의 그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쉽겠지만 좀 매수가가 좀 높게 잡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3, 4분기까지 조금 보유를 하신다면은 29,000원에서 3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 해주시고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제가 대신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3, 4분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조금 더 물량을 좀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력이 되신다면 10% 정도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 25,000원 선에는 10%는 매수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25%를 한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비중은 다 채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이 종목이 재무적으로도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은데 현재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3, 4분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 29,000원, 3만 원 라인 때. 네. 네,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울고 계십니다. 남선 알미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7,512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대안제시 여쭤봅니다. 울고 계세요.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게요. 남선 알미늄 오늘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4.25% 하락하면서 4,510원의 종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나서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굉장히 그 4월 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기대감이 약간 좀 사그라들면서 내리내리 하향세가 나오면서 지금 4,000원 라인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치 쪽에서 이슈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남아있지 않아요? 좀 길게 보면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일단 이제 뭐 이름만 딱 들어도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딱 감이 옵니다. 알미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19년도에도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주가 등락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정치 테마주 쪽으로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뭐 알미늄 산업으로 인해서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종업계 다른 이제 그 종목들도 보면은 사실 이 당시 이 시기에 뭐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들도 좋지도 않았고 심지어 주가도 그렇게 추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 종목만 좀 오히려 계속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또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2019년도에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엮이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엮이면서 강한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제가 일단 이 종목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추세선하고 좀 중요한 가격 구간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지선을 좀 긋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격 구간대를 이제 또 제가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을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한 가격 구간대로 지지선을 하나 그어 드렸는데 이 가격 구간대 부근에 지금 살짝 걸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의 힘이 좀 남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이 종목 보면은 이렇게 W자로 이게 또 이제 패턴이 나오고 크게 돌파했다가 지금 쭉 밀렸는데요. 사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또 옆으로 이렇게 날개를 좀 만들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여기 지금 갭이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도 사실 이 가격대까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보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반등이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반등이 아니고 저는 이제 리바운드성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전고점 가격 구간대까지 사실상 좀 가기 힘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 굉장히 높아요. 7,000원대 위에서 매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 목표가는 대략 한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가격구간대에서 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리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힘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이것은 이 전고점 돌파가 아니라 리바운드성 반등이기 때문에 5,500원, 5,600원까지는 올라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울고 싶으시대요. 앵커님 울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KMW입니다. 65,000원에 매수 40%인데 자꾸 가격 떨어져요.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RFHIC가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5G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또 파란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KMW도 3.74% 하락하면서 61,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65,000원이면 최근에 또 시장 반등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셨는지 싶은데 조금 걱정을 해야 할까요? 그 5G는 또 유망하다고는 하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더 올라올까요? 아니, 단기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행이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원래는 그 5G 전체적인 그 섹터 흐름이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런 5G 인프라 투자 확대가 조금 빠르게 본격화되는 시점이 좀 빨라지면서 지금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쪽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2, 3분기 실적은 훨씬 극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하락은 시장 변동과 함께 현재 계속적인 상승세에 따른 조정 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59,000원 선이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전에 계속 박스권 장세였던 대략 4만 원 중반대에서 5만 원 후반대 이 구간이 계속 박스권이 이루어지다가 최근 시장 반등과 함께 5G가 주목이 받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돌파했다는 것은 다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9,000원 선이 이 부분이 다시 하방 압력이 없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현재 조정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갖고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대략 7만 원 선까지 보유하셔서 3, 4분기까지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펄펄 끓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맛있는 수익 레시피 한번 넣어볼게요. 그 전에 지난 수익 레시피 종목들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성 전문가님의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매수일은 4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3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지금 43.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7,980원까지 올라섰고요.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상승세에 비하면 조금 쉬어가는 그 느낌이거든요. 이 종목은요, 이제 좀 맛있게 수익을 먹으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화면상 띄어져 있는 건 주봉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 그때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자결제 수요가 앞으로 언택트 심리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갈 거고, 그를 통해서 이 종목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이 차트 이렇게 추세선만 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이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릴 것 같은 모습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 거래량 크게 동반되면서 반드시 이 추세선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제 거래량 크게 동반되면서 오늘 주가 추세선 돌파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8,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까지 일단은 홀딩 하시기를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내수익을 부탁해 수목금 방송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라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엊그제 뭐 쌍용양에도 그렇고 어제 또 AS 드렸던 로보로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KG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뭐 누구나 시장에서 이미 부각된 종목들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각이 되기 전에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도 시장 트렌드를 항상 알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수목금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수목금은 시청자님들을 좀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화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 만날 거거든요. 앞으로도 월화 방송 통해서 시장 트렌드를 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또 좋은 종목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거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우 전문가님의 라온피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4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3,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현재 4.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AI 머신비전 이야기해 주시면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는 목표가 아직 조금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시세 분출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라온피플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 머신비전 사업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머신비전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종목으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또 많은 기업들의 이제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면서 머신비전 매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현재는 추세가 턴 어라운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이제 육성 정책 수혜도 가능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도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진입하신 시청자분들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3,500원 충분히 도달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수익 레시피 종목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우리 최우성 전문가님, 아까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좀 전자결제 종목들 좀 뛰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직 안 뛴 종목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다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소액결제라든지 이런 간편결제를 통해서 전자결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제가 KG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뭐 소액 결제 증가라든지 간편 결제 증가로 인해서 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고,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도 보면 이제 일봉상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 종목도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 4월 10일 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때 거래량은 좀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 아니고 살짝 눌러주기 위한 거래량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보면은 이 종목 이제 박스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단 박스권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박스권이 이렇게 되겠는데 18년도부터 이제 밑에 박스권에서 주가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재차 다시 상단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최근에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상단 박스권에서 주가 등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테마가 있으면 테마 내에서는 선발 종목과 후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충분히 후발 종목으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설정해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주봉상 이제 가격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드렸는데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는 대략 한 3,9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춘 3,850원을 제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대략 4,9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종목명은 조금 일단은 비밀로 하시고 어떤 부분이 또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언택트가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불리우는 만큼 일상생활이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 변화가 많은 이런 기업들이 동영상이나 SNS와 같은 이런 미디어 커머스 쪽으로 좀 광고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틱톡, 그리고 나이키, 슈퍼셀과 같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과도 계속 수주를 받으면서 마케팅 대행으로 유명한 디지털 마케팅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변동도 심하고 이렇게 많이 한 1% 정도 오른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500종목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SNS 마케팅 관련주인 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나 그리고 디지털 광고 기업인 인크로스도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캐치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디지털 광고 쪽도 지금 모멘텀이 점점 살아나고 있구나.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에서는 이 종목이 과거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측면에서나 앞으로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수주 기대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 기업의 그 자회사 제품도 홈쇼핑에서 지속적인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디지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회사 제품이 현재 누적 판매량이 500만 개가 넘어서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성장성이 또 큰 고객사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역시도 단기 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들어서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급락 이전의 주가로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급락한 이전의 주가로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추천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좋지 않았지만 이 종목은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고 재무적으로도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또 궁금한 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또 시장 전망이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또 다른 무서운 악재가 쏟아질까 무섭기도 하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오늘도 그 국방부 장관 그 발언으로 지금 오후부터 시장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근데 저 이전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조금 많이 그 시기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은 계속 있었는데 시장 영향은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독설과 관련해서 이런 북한의 동향 이런 부분들이 한번 소식이 나올 때마다 민감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런 통화정책 회의들이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 결과 내용에 따라서 한 번 더 주가 지수 흐름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이제 감산이 시작이 되죠. 감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직 긍정적인 호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시장 조정 구간에 있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은 이어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최호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일단은 이제 김현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김정은 이제 위독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김일성이 11년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죽었다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때 시장이 빠질 때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한 3.4% 정도 마이너스가 빠지고 이틀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만약에 김정은과 관련된 그 김정은 건강설과 관련돼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잠깐 일시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 시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 주 정도는 그래도 좀 시장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수익 레시피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MTN톡을 통해서 공개되니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숫자 2를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현호 전문가님의 수익 레시피 종목과 전략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호성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 오늘 여기서 문을 닫을게요. 저희 그리고 MTN톡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